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당지역 여성위원회 양성평등 발표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상당구 여성위원장이신 이기정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고모님들 소개 있겠습니다. 흥덕구의 홍성열 고모님 오셨습니다. 서원구의 이인수 고모님 오셨습니다. 상당구 김중배 고모님 오셨습니다. 상당구 최유
이주석 고모님 오셨습니다. 서원구 김문희 고모님 오셨습니다. 상당구 안현군 고모님 오셨습니다. 서원구 최정희 고모님 오셨습니다. 오늘 진천 군수님, 송기석 군수님 오셨습니다. 전 국회의원 이장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남희련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은숙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동순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임은성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김기동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완희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진희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허창원 전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도의원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의원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 충북도의회 의장 김형근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희남 도여성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서원구 여성위원장 차순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청원구 여성위원장 송선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증평 여성위원장 이향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청원구 청년위원장 김은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흥덕구 청년위원장 박수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사모 공동대표 이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사모 공동대표 신승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 동영일보 이사 유영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모님, 지혜연 사모님 오셨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사회자에 제가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여성위원회 공모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요. 성당구 여성위원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발표회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발표자 모집 기간을 가졌고요. 2025년 10월 11일 10시에서 12시까지 상당구 지역위원회에서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영선 양성평등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양성평등의 인식과 발표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2차 모집 상당 지역위원회에서 이수계 양성평등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양성평등 인식 그리고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발표대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국감이라서 다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그 의원님들 그 축사를 간단하게 몇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섭 진정 군수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먼저 축사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혜 의원님 소개도 빠진 것 같고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사회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존경받는 국가, 공정한 사회,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사회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정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정부를 주창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만의 권리 또는 여성만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공정하게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회를 그리기 위한 공정한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려면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을 해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야 된다는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다짐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 또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장석 전 국회의원이 지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손자가 둘이 있어요. 조그마한 놈들 둘이 있는데 얘들 둘이 화장실에 가서 쫑알거리는데 야, 변기 그거 이렇게 올리고 쉬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 불편해 혼나 이런 얘기 해요. 저거라. 이제 오늘 우리 성인지 교육 이어서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차이를 이렇게 시작해서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 거고 성평등 만드는 거고 이런 거 같아서 야 이거 우리 일찍 뜻하지 않게 저도 이제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성평등 가정에 속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행사 와서 했어요. 그때는 그냥 저놈들 봐라 뭐 이랬었는데 우리 손주가 또 엊그저께 그런 얘기해요. 할아버지 멸치 팔을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빠가 시장 나가신다는데 사창시장에 나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게 가을인데 그 날씨가 내내 꾸물꾸물해서 좀 그래요.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 시의회 의장이셨고 현재는 이강일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소장님을 맡고 있는 최충진 소장님께서 이강일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이강일 국회의원님이 이 자리에 꼭 함께 참석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하시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4분 다 여기 들렸다면 홍덕으로 가시니 뭐니 그렇게 잡았었는데 못하고 아침에 여기서 충북고등학교 총동문에 갔다가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넓은 아양으로 예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전적으로 들은 거를 제가 정리적으로 바꿨습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같이 행사장 다니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우리 의원님이 약간 강하신 거 알죠? 네. 약간 강하게 있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인지가 알다시피 양성평등이 시작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제자리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안이 발의가 되려면은 보통 3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땐 강한데 또 일부 보여드리니까 안 강하다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 여성의 목소리로 세상을 외치다. 양성평등 발표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성평등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명령입니다. 성평등을 가로막는 모든 편견과 차별은 과감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 여성이 위협받는 사회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구호를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실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평등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법과 제도, 문화와 인식 모두 분명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충북지역 여성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받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우리 힘으로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이제 결단과 실천의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단단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성평등이 선언이 아니라 현실로 굳건히 자리 잡도록 모두가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성평등 실현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성평등의 완성된 내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힘차게 실천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 모시고 축사를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또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는 행사가 또 있음으로 인하여 축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2부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중한 뜻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양성평등은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발표대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여러분의 생각과 열정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 하기 전에 우리 심사위원 3분이 계십니다. 네, 심사위원 3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차충진 이강일 국회의원 소장님, 네, 차충진 소장님, 그리고 유영선 양성평등 전문 강사님, 그리고 이수계 양성평등 전문 강사님 모두 일어나십시오. 잠깐 묵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발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실 우리 테너 오봉종 교수님의 축가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봉종 교수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테너 오봉종 관입니다.
그리고 오종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거 처음으로 드릴 곡은 10월에 오는 멋진 날 10월이니까 그 다음에 희망을 담아서 희망의 나라로 앵콜은 없습니다. 저 끝나고 바로 또 다른 행사 가야 되니까 네. 앵콜은 다음에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아 바라반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에 어느 멋진 갑니다 앵콜. 좀만 더 올려주세요. 배를 쳐가자 하나 바람을 끌고 언덕에 사천경계 덮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꽃을 바라 푸른 바람 맞아 물결 넘기
돌아가신 우리 교수님 뒤에다 대고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한 분이 늦게 행사 진행하고 나서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8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 준비하면서 많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담감이 있는 우리 발표자님들이 다 저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무대로 올라오실 때마다 정말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 김영은 발표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영. 테이블을 내려달라고? 네,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진행하도 약간씩 이런 미스가 있으니까 테이블을 잠깐 내려주십시오.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테이블이 있어야 심사를 해야 편하니까 네, 테이블을 잠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 김은영 발표자님께서 무대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청원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김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잘 웃고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 거가 저희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좀 리액션도 큰 편인데 이래봬도 제가 무용가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무용가입니다. 그래서 무용가이고 워낙 밝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좀 인기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쑥스럽지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께서 좀 항상 이뻐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시고 차별 없이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많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하게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체능 계열 무용가입니다. 근데 무용가 자체는 여성들이 대다수예요. 많아요. 전국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남자 무용수들이 이제 무용가로 진학을 하게 되면 실력에 상관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남성들한테. 많은 기회란 무엇이냐? 공연이나 대회, 콩쿠르 같은 경우를 공정한 기회보다는 남성들한테 많이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자기 밑에 조금 남성 무용수들이 많은 거를 좀 과시하려고 하셔요. 그게 많이 고착화가 돼서 지금까지도 좀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용가에는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회로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라는 성으로 기회를 많이 갖고 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도 이제 콩쿠르를 나가는데 콩쿠르 나갈 때 작품 시연을 해야 해요. 그때는 작품 시연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교수님한테 맞춰서 교수님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작품을 시연하러 가는데 4인원 대다수가 이렇게 분모를 이제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도 다 자기 수업 시간을 포기하고 수업 시간을 빼고 교수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여성들이 여자친구들이 이제 본인 시간을 다 빼고 교수님 시간에 맞춰서 무용실을 향했어요. 근데 갔는데 남자 무용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이렇게 보시더니 남자 무용수가 없으니 대회 작품은 검토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자 무용수들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결국 여학생들은 그냥 수긍하며 그래 다시 우리는 교양 수업 들으러 가자 포기를 한 채 이제 교양 수업을 다시 임하러 갔습니다. 네, 한참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 호출 메시지가 온 거예요. 호출 메시지 내용은 남자 무용수들이 시간이 돼서 무용실로 왔으니 다시 여학생들은 무용실로 집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죠. 힘이 없으니 아직 학우들은 힘이 없으니 그냥 다들 여학생들은 또 자기 수업을 포기하고 출석을 포기한 채 무용실로 향했습니다. 무용실로 향해서 이제 환복 후 대기하면서 몸을 푸는 동안 교수님께서는 남자 무용수들의 작품 시연을 이제 검토하고 계셨어요. 네, 이제 남자 무용수들이 이제 작품을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하시는데 동작 하나부터 시선 처리, 어떤 동작을 할 땐 어떤 느낌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후능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여자 무용수들도 이제 작품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연이 끝나고 이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정작 동작 관련해서보다는 몸매, 피지컬, 의상, 외모 지적을 우선시하셨고 몇 차례 반복된 남자들 작품 시연보다 여성들의 그 작품 시연은 딱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제 많은 여자친구들이 무용실로 나가면서 아니 이럴 거면 우리 왜 온 거야? 우리 지금 교양 시간 다 빼고 왔는데 시간 아까워. 아니 우리도 남자들이랑 같은 대회 나가는 건데 왜 우리는 한 번만 봐줘? 라고 많은 학생들이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욕했어요. 신나게. 근데 이런 게 번번이 무용가에서는 사소하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에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반 여성들도 더 많은 차별 경험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기회가 주어져야 본인 능력을 펼치지만 남성이라는 성별로 쉽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발표가 어느 한순간의 발표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양성평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닙니다. 세대 간의 연대, 제도적 보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학생이라면 학내에서, 직장인이라면 조직에서, 시민이라면 지역사회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우리 김은영 발표자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주세요. 자, 두 번째 발표자는 이온경 발표자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당 지역위원회 여성위원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오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을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한 36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 남편은 그 전통적인 좀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집안 살림하면서 뭐 가족을 돌보는 것이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의 사업을 도와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살아온 게 이게 올바른 걸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보니까 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이제 인식이 잠깐 바뀌었다고 해서 저 모든 생활이 다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남편의 저녁 때문에 약속이 있어도 이제 저녁 약속을 잘 못하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의 밥을 차려줘야 하고 뭐 그런 뭐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지인들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얽매이면서 살아간 것 같아요.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큰딸한테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시집가서 엄마처럼 살지 말고 남편하고 좀 동등하게 살아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엄마를 보면서 자랐는데 당연히 남편한테 잘하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좋다기보다는 좀 이제 좀 답답하다라는 제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일도 하고 살림도 하지만 남편하고 똑같이 공동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위도 자기 가정에서 저의 연배에 맞는 부모들 밑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아이도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나는 돈 벌느라고 힘들었어 나 힘들어 그러고 소파에 누워서 쉬지만 저희 딸은 이제 뭐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아무래도 좀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을 겪는 거를 저희 또 아기가 손주가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은 엄마 나는 결혼하는 게 좀 두려워. 왜냐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살림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다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편이 여자를 집안 살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인식을 바꾸려면 저희 세대들의 인식이 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두들 내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발전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 사회 안에서의 작은 실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성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성당, 뭐 교회 이런 곳에서 성평등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가사를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 앞에 손주들 앞에서 성평등에 대한 가족 문화를 이렇게 자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인식을 바꾸고 서로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면 그런 것이 사회로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자체는 이제 축제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발표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도 쳐주고 호응도 해주고 이래야 격려가 되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자 조현정 발표자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발표자님,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사랑하는 충북 사람들의 모임 충북민사무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조현정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두 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평소 말하듯 대화하듯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모임의 제목은 더불어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동체가 되기를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주제는 아닌데 오늘 이 시간 무거울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5분 경청해 주시고 미소 머금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춘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낭비되는 청춘의 역설이지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쇼가 유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젊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소중한 시기를 허비하는 청춘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꼬집는 기성세대의 지혜가 담긴 냉소적 통찰로 해석됩니다. 젊음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산을 가졌음에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벼운 질책이 이 말의 행간에 녹아있지요. 한국 사회에서 2030 세대는 더 이상 단일한 집단으로 호명될 수 없습니다. 이 세대 내부의 가장 깊고 선명한 균열은 전통적인 변수였던 지역이나 계급이 아닌 성별을 따라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정 보궐선거는 이대남, 20대 남성이 한국 정치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휩쓴 미투 운동을 계기로 그간 여성운동이 지향하던 여성의 사회구조적 차별, 유리천정이라는 추상적인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성차별, 성희롱, 안전의 문제와 같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젠더 정체성을 가장 중시하는 운동으로 그 중심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게 감정적으로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성들의 정치적 동원력을 폭발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성희롱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진실을 파악하려는 한 시민단체의 회원 몇 명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누군가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가치와 명예를 지켜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힘든 길에 투쟁했던 모든 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이 눈물을 거두고 환한 웃음으로 만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여성계가 주로 사용하는 성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확립된 기준도 없습니다. 혹자는 페미니스트에 의해 갖다만 붙이면 성차별이 되는 무적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해석해서 여성의 심리를 남성이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겠죠. 건강한 인식을 가진 여성의 판단이 아닌
즉 40명의 여성이 문제 삼지 않아야 할 일들을 단 한 명 페미니스트가 문제 삼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마법의 이론이라는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미투운동이 다수가 공분하는 어떤 사건에 침묵하면서 야권과 진보 진영의 특정인과 집단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제가 여성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는 극단적 여성 우월자들에 의해 우리의 공동체가 증오하고 혐오하고 피폐하게 변하고 있음을 우려해서입니다. 2030 남성들의 정치적 무경화는 단순한 이념적 선호의 변화가 아니다. 피해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공고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격렬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미투운동 이후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사회적 담론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개별적 인격체가 아닌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낙인이 찍힌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집단적 모멸감은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급진적 구호에 열광적으로 호응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 의무는 이들의 박탈감을 집약하는 가장 상징적인 이슈지요. 국가가 강제하는 성별에 따른 의무의 차이는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일 겁니다. 우리는 비상계엄 전국의 곳곳에서 알록달록한 응원봉의 물결을 기억합니다. 알록달록했던 그 응원봉의 물결은 과거의 대립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위 문화에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는 여성과 젊은 세대의 참여 장벽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하나의 세대, 두 개의 세계가 아닌 즐거운 연대라는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며 시위 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고, 또한 응원봉들이 각기 다른 팬덤의 상징으로 한자리에 모여 빛을 발하는 모습은 다양한 개인들이 공동으로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강력한 시각적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함께한다라는 초월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청춘은 더 이상 낭비되거나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모든 청년이 성별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존중받으며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요? 이는 단순한 한 세대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잇고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맺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 위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청년이 차라리 노인이 되고 싶다라는 자조와 냉소 대신에 살아보고 싶은 미래를 꿈꾸는 건강한 청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남녀 갈등을 그리고 사회 갈등을 상호 파멸적인 적대적 투쟁이 아니라 상생의 갈등으로 순화시켜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치적 억압을 받는 자에게는 자유를, 사회적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해방을, 경제적 소외를 당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혐오와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머무시는 동안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주신
발표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발표해 주실 분들은 약간씩 조금씩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실 텐데요. 상장을 주어지는 거는 이제 전국여성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님의 상장이 5개 주어지고요. 이강일 국회의원님의 상장이 3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거 알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박병만 우리 발표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발표를 했지만 또 남성에서 보는 발표자의 생각은 또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당구 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 박병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중에 나이는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미래를 발표하겠습니다. 너무 들어봐야 되겠네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성 그리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2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둘째 딸은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공정할까요? 그 물음 끝에는 항상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남습니다. 성평등은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 한쪽으로 의한 혜택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먼저 성평등, 인간 존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영국 배우 안마 헬슨이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등은 단순히 여성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 이 말 참 많이 와닿죠?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여주는 바로 미터입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이 성별 때문에 막힌다면 그 사회는 절대로 온전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동반자이자 협력자입니다. 다름은 있어도 그 다름이 불평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다양함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다름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별을 이용해 차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작년 24년 3월 14일 경향신문 기사에서 A기업에서 여성 직원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 회사는 승진 기준으로 매출 점유율이나 채권 비중 같은 항목을 썼는데 그 기준은 사실상 현장 영업에만 직원에게 유리한 거고 여성 직원은 주로 배치한 지원직 직원들은 처음부터 그 기준을 충족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간접 성차별로 인정돼 재심사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회사 쪽은 바뀐 게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기준을 내세워도 실제로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구조가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통 자궁경부암 백신 하면 여성에만 떠올리죠. 그런데 한국 MSD 광고에서는 남성 배우를
모델로 세워 이 백신은 여자만을 위한 게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거다 라는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이 영상은 HPV 감염은 남성에도 문제가 사실 알리며 성별 고정관념을 흔든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회사에서 면접에서 결혼했냐고 꼭 물어봐요. 며칠 뒤 둘째 딸아이가 또 말했어요. 결혼 안 했다고 하면 왜 안 했냐고 또 물어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평등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족의 문제구나.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동료가 존중받는 사회에서 사는 건 곧 나 자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평등한 사회는 더 강한 사회다. 넬슨 만델라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갈등보다 화합을 그리고 서로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아가 넬슨 만델라가 한 말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더 강한 사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성평등을 성장으로 전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웨덴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40%가 넘습니다. 아빠 육아는 권리자 책임이다. 이 말이 술로 거닙니다. 결과는 출산율이 오르고 고용률도 함께 올랐습니다. 가정의 평등이 곧 사회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둘째, 아이슬란드 나라입니다. 동일임금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나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없다는 걸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이후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평등을 도덕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대안이자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여성의 목소리로 세상에 애치자. 하지만 이건 여성만을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모두 함께 성장하는 약속입니다. 남성들도 함께 성평등의 실현을 동참해야 합니다. 충북이 진짜 성평등 지역으로 나가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 속의 성평등 실현입니다. 학교, 직장,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평등 대화의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무심코 쓰는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작지만 강한 표현의 시작이 될 겁니다. 역지사지의 대화로 서로를 이해해보려는 태도로 기르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여성의 주체성 강화입니다. 정책, 결정 자리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 복지, 환경 같은 분야에서 여성의 경험이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이 가정 안에서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성들의 육아 시간,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육아의 중심은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을수록 정책은 우리의 현실을 담습니다. 성평등은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떤 인간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가가 문제입니다. 저는 두 딸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강한 남성 시민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평등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 행복을 위한 한 사회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릴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 목소리에 남성의 응원이 더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펼쳐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에 나오셔서 우리가 발표하실 때 발표자들이 많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씩 우리가 5분 발언인데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는 이기정 발표자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그럼 박수 좀 크게 부탁드립니다. 상당구 지역의 여성의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이기정입니다. 제 직업이 무엇인지 짐작가시나요? 네. 어떻게? 네, 저희 직업은 무엇일까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뻐. 네, 맞습니다. 저는 1998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로 용암동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21년부터 지금까지 용담동에서 헤어샵을 운영 중입니다. 4년 전 저는 미용장에 도전해서 미용장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술 강사 그리고 그 강동대에서 견임 교수로 임명받아서 후배들을 양성 중입니다. 최근에 최연소로 자랑스러운 직업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꾸준히 도전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감동에 미용실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자가 미용사들은 못 배우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미용사 하는 거잖아. 또는 미용사 남편들은 다 백수야. 다 셔터만 내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미용사들도 내가 배워서 우리 미용사들을 양성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년 전 미용장에 도전했는데요. 우리나라 미용 인구가요 11만 3천 명이라요. 그 중에 미용장들은요 1000명에 안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0.01%인데요. 그렇게 힘든 시험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됐으면 좋겠지만 네, 오전 6기 5번을 떨어졌습니다. 6번 만에 합격하기까지는 제가 천안에서 방을 얻어서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그걸로 안 돼서 아예 미용실을 잡고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용장이 드디어 됐는데요. 제가 미용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공부하는 3년 동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끈기를 배운 것 같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용감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후배들한테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늘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여자라서 그리고 학벌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없다. 나도 돈이 없고 학벌이 없고 여자였어도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지금 저는 대학원에서 그 뷰티 학과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직업에 대한 편견 그리고 여자에 대한 편견 이것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극복할 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정을 불태울 때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당구 여성위원장님이 발표를 아주 멋들어지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윤아 발표자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듯이 청소년평화 소녀상 주심인 서윤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926년에 태어났던 김동, 1927년에 태어났던 김학순, 그 두 분이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가 되어서 결국은 돌아왔습니다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앞에 보이듯이 주제를 차별, 폭력, 전쟁이 맞서 평화나비로 날아오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평화의 반대말에는 차별, 폭력, 전쟁,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는 위에 화면이 좀 잘렸는데요. 이거 아마 현수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도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일본군 위안소를 점령지와 그리고 식민지 여성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동원해서 성노예 범죄로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나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이 끔찍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께서는 국가에서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신고를 하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991년 8월 14일 최초로 본인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임을 공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성의 입으로 외치고 있듯이 김학순 할머니께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자임을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셨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증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1991년 12월 그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과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8일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해서 처음 수요 시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수요 시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수요 시위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또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이며 살아있는 역사교육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이고,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장으로 확대하여 서울 도쿄에서 아시아 연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23개국 60개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정대협이라는 단체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정의기억연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것을 줄인 것을 정대협이라고 합니다. 이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1990년에 37개의 여성단체가 함께 결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정대협을 통해서 1992년 유엔소 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정대협 단체에서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개최하고 이랑 히로히토에게 유죄를 판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2008년에 2월에는 제800차 수요 시위가 세계 연대 집회로 개최가 되었고, 2011년 12월 14일에는 드디어 1000번째 수요 시위를 세계 연대 집회로 하게 되었고, 이때 바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평화의 소녀상이, 혹은 평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년 후가 되죠. 2012년 12월에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로 8월 14일을 채택을 합니다. 8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로 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다 라고 용기 있게 증언하신 그 날입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에 155곳에, 그리고 국외에는 35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대만, 이탈리아 등에 있고요. 2003년에 첫 해외 평화 소녀상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 인근 도시 글렌데일시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소녀상은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17일 날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 아리가, 도시 이름이 갑자기 베를린 근처에 있는 미테구라는 그 곳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기습 철거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2019년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019년 2월 추모 모임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청주 평화의 소녀상을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내가 가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4일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현재 계실 때는 하지 못했고 첫 번째 수요 시위를 했고, 돌아오는 11월 5일 오후 5시에 35차 수요 시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평생 지키고자 하셨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바로 서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저도 평화의 나비가 되고 희망 나비가 되고 그리고 평화의 촛불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건 아시죠? 예,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구 북문로 2가 150-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 있지만 저는 그것이 구석에 있다고 해서 의미가 결코 격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소녀상이 있음으로써 청소년들에게도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에 대해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광장이 청소년 무슨 광장? 예, 평화 광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손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평화의 희망 나비 손짓이고 윤미향 전 의원님 아시죠? 예, 그분께서 김복동의 희망 거기 나비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면 제가 다 같이 이 나비 모양을 하신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인권을 회복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들 다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게 남아있는 분들을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200명 온 것 같은 박수 같은 갈채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은 발표자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상당 여성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김경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지나쳐온 단어 양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법이나 통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의 사람들 그리고 내일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역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출근 준비를 하는 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오늘은 회사에서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과 가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수많은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가족을 위해 일만 해야 한다는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평등일까요? 양성평등은 여성의 문제도 남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외치지만 여전히 회의 자리는 남성이 대부분이고 돌봄 현장에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평등은 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등은 습관이자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화 속에서, 일터의 결정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태도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는 세상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양성평등은 단지 지금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여자니까, 남자니까 라는 말 대신 나니까 할 수 있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등을 말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을 살아내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지역이 그리고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마을 곳곳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양성평등을 행정의 부속 항목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쟁은 경쟁이 아니고 서로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더 따뜻해지고 여성이 더 당당해질 때 그 사회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위원회 여러분,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먼저 바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나누며 조금 더 함께 걸을 때 그 길의 끝에는 분명 더 따뜻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평등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어른들이 지켜낸 약속이었다고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멋지게 발표해 주신 우리 김경훈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영 발표자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지원단 조사과장 이민영입니다. 오늘 저는 결혼을 앞둔 여성의 이직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 준비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가오는 결혼을 준비하며 더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이직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혼이 언제인가요? 신혼 때는 근무가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조만간 출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은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적 질문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자신의 경력과 능력보다는 결혼 예정자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겉으로는 능력 중심 채용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조만간 육아휴직을 쓰지 않을까? 결혼하면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전후 여성의 고용 유지율은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혼이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경력의 단절점이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직 실패는 곧 여성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전체의 노동력 손실로 연결됩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이직할 수 없는 사회는 결국 청년이 머물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이에 저는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기업 대상 청평등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이 곧 업무 공백으로만 인식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과 캠페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결혼 출산 직후 전후 여성 경력 설계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주도하여 경력 상담, 직무 재교육, 유연근무, 기업 매칭 등을 제공한다면 결혼이 경력 단절이 아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면접 과정의 차별 실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채용 면접에서 결혼, 출산 관련 질문이 반복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신고 조사 시스템을 지자체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결혼이 여성에게 경력의 마침표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이 축하받는 마음으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결혼이 경력의 단절이 아닌 인생의 또 다른 도약이 되는 도시, 청주시가 그 변화를 먼저 이끌어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영 발표자님 너무 멋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지금 늦게 오신 우리 전 도의 의장이셨던 우리 박문희 고모님 오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준비해온 발표대회를 모두 마치고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잠깐 심사하는 동안 다음 심사하는 동안 우리 발표자님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정도 있으세요. 네 분. 심사위원이 발표하는 동안 충북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두가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로 약속하면서 관객과 발표자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화합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은 우리 발표자님께서 열일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 뛰시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일렬로 좀 서주십시오. 일렬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발표를 너무 멋들어지게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다 모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리고 개개인이 그걸 원고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이 내빈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내빈분들께 서로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발표. 그리고 네.
현수막을 좀. 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질의응답 좀. 아, 네네. 질의응답 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내렸어. 네, 준비하신 분들에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손을 들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부 다한테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하고 힘들었던 점. 아, 그렇습니까? 네, 한 분 저기 우리 1번 발표자 김은영 발표자님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즐거우셨나요? 좀 말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건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학교 무용가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픈 거랑 좋았던 거는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좀 관심 있는 거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김인영 발표자님. 저는 사실 파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쓰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뭐 극복은 했고요. 좋았던 점은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성평등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더 좋았습니다. 멋지다. 네, 박병만 발표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아까 뭐 제가 제일 어리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사회 나와서 사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또 단장님께서 그래도 남자를 꼭 해야 된다. 막 저한테 전화가 2번 3번 왔어요 사실. 근데 오늘 또 발표를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기정 발표자님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주제를 정하는 게 참 어려웠고요. 그냥 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좋았던 점 얘기할게요. 저는 전문 강사님한테 지도를 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연아 발표자님. 네, 저는 처음에 이걸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제가 하고 있는 23년부터 하고 있는 청주 평화의 소녀상 수요시위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 알려서 공감대를 얻고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발표자님. 저는 뭐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거를 쓰면서 이제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단상에 올라서 이런 거 발표하는 게 사실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무사히 맞출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현정 발표자님은 그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준비해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정 강사님. 박현희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고라고 하시니까 큰 사고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계단에서 오줌 밟고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접질렀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안 돼서 회복이 다 되었고요. 한 달 전에부터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 사고와 맞물려서 제가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열심히 못하는 말은 아예 안 하려고 해서 좋았던 기억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좋을 뻔했던 기억은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모든 분들 같이 회의에 제가 참여를 못해서 저는 좋지 못했고요. 슬펐던 거는 고민을 하면서 거절을 5번을 했는데 마지막 6번째 저한테 절규를 하시는 박 단장님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고사하다가 3일 전에 수락을 하고 3일 만에 준비를 해서 오늘은 거의 읽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부끄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열일을 하신 우리 김경은 발표자님. 힘든 점과 좋은 점을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들었던 점은 이제 남성이고 청년이고 키워딩 자체를 잘못 선택을 하면은 오히려 여성 위원회인 만큼 좀 그런 압박감이 좀 많았는데요. 네, 좋았던 점은 오히려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양성 평등을 안 하고 있구나. 나니까 남자니까 약간 이런 게 조금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차려 정례 마지막으로 인사. 네. 그러면 이제는 심사 결과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심사평과 심사 그 기준을 이숙의 양성평등 전문 강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그 사업이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급적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맞췄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기간이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모두 참여를 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앞에서 발표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시는지 일단 그 내용에 40점, 발표와 전달력에 30점, 태도에 30점 그래서 그 합계 100점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은 모두 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오늘은 순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 아까 곽현희 단장께서 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수진 여성위원장상 5명 그리고 3명의 이광일 국회의원님상 3명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요. 우리 김은영 그 청원구에서 김은영 당원님께서 이렇게 직접 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주 과거에 그 학교 다닐 때의 경험 그리고 이원경님 떨면서도 자기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의 성평등 문제 조현정님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겪었었던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박병만 위원장님은 아주 여기저기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봤다는 느낌 그리고 자녀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우리 이기정 여성위원장님 그 직업에 대한 편견 서윤아님 우리 그 종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요. 김경은님, 이민영 청년 두 분께서는 정말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미리 되게 공부 많이 하신 것처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분이 이수진 위원장 상을 받으실 분은 이원경님, 조현정님, 박병만님, 이기정님, 서윤아님 이렇게 해서 5분입니다. 예. 우리가 평가하는데 이제 그 내용과 전달력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추셨는지도 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3분 이광일 국회의원님상 김은영님, 김경원님, 이민영님입니다. 이상 심사 결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장 수여식은 최충진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충진 소장님.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한은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지역위원회가 주최한 모두를 위한 성평등 민생 여성의 목소리로 세상에 외치다 발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이수진 상장 조현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 박병만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 이기정 네,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서윤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은영. 기아는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회가 주최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인생, 여성의 목소리로 옅시다 발표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이상일. 상장 이민영.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김경은.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한 줄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펴주시고요. 한 장 펴주십시오. 네, 붙여주세요. 네, 차렷 경례. 자, 이것으로 네, 양성평등 발표대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상당구는 양성평등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이강일 국회의원 정책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